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3월 30일 월가의 목소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요. 하루에 월가의 목소리를 2번이나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싶은 수준 높은 기사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가의 목소리라는 코너는요, 우리가 투자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하나의 측면만 보지 말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 부분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펀더멘탈 쪽을 수치적 분석으로 파악을 함으로써 정확한 진단을 하고 나서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 가치를 평가하자, 뭐 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마련된 코너입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흥미진진한 기사거리 그리고 수치적 분석이 마련이 돼 있거든요. 어떠한 기업이 등장을 할지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30일 두 번째로 보내드리는 월가의 목소리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스토리 부분을 체크해보고 거기에 이제 수치적 분석까지 진행할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기 전에요. 자, 이번 종목을 추천해주고 있는 애널리스트를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애널리스트의 이름은 AR이라는 분이고요. 자, 이분의 성적표가 대단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팁 랭스의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애널리스트가 총 8,000명이 있는데요. 이 8,000명 중에 랭킹 14위를 차지하고 있는 분입니다. 자, 14위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14 나누기 8,000을 하고요. 곱하기 100을 하겠습니다. 자, 상위 0.17%, 그러니까 상위 0.1% 정도 되는 2%도 아니죠. 이 정도로 굉장히 좀 높은 확률을 자랑하는 최고의 전문가가 추천하는 종목이라는 점에 있어서 오늘 이 종목에 대한 공부를 조금 우리가 열심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AR이라는 전문가는요. 14위라는 엄청난 랭킹뿐만 아니라 76%나 되는 성공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분이 선정하는 그 종목들 중에서 76%는 굉장히 이분이 얘기하는 대로 성장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따라서 이 이아리아라는 전문가가 선정을 하는 종목이 10개라면 그 중에서 7개에서 8개 종목은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56.3%라는 엄청난 에버리지 리턴을 보이고 있는 애널리스트입니다. 뭐 평균 수익률이 50%가 넘어가니까요. 거의 뭐 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가 좀 신뢰를 가지고 이 기사를 읽어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학습할 종목의 이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클라우드 플레어라는 종목인데요. 오늘은 AR이라는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어보기 전에 일단 제가 쓴 두 번째 책에 클라우드 플레어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이 돼 있어서요. 이 부분을 잠깐 핵심 사항만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영문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이버 관련 기업, 사스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글로 된 것을 읽어보면서 기업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영문 기사를 접하시면 조금 쉽게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밑에 보시는 것처럼 엣지 컴퓨팅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클라우드 플레이어인데요. 뭐 어떤 내용인지 조금씩 우리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페스틸리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과 마찬가지로 CDN이라는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를 망을 구축하고 나서 이렇게 뭐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 아마존처럼 전 세계에 확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기업들이 서버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좀 많은 트래픽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서버를 여러 군데 옮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서비스를 CDN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CDN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업들의 웹사이트의 성능과 속도도 좀 향상시켜주고 거기에 보안 기능까지 담당하는 이런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수치적으로 보면요.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 바로바로 인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70 빌리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매일매일 이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막아내고 있는 사이버 공격의 수를 얘기합니다. 무려 700억 개 정도의 공격을 매일매일 막아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토탈 커스터머 고객사의 숫자 또한 엄청납니다. 무려 4.1 밀리언이기 때문에 410만 개가 넘는 기업과 지금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 클라우드 플레이어다. 굉장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Fortune 1000, 그러니까 가장 좀 명성이 있는 이런 기업들 1000개 중에 무려 17%가 넘어가는 이런 기업들이 클라우드 플레이어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48%라고 써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전체 매출 중에서 48% 정도의 매출이 지금 미국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을 한다. 따라서 클라우드플레어는 단순히 미국 지역에 한정된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이제 클라우드플레어의 투자 매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몇 개 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전통적인 비즈니스는 성장하기 위해 보통 마케팅에 투자를 먼저 하고요. 세일즈를 강화하고 고객 확보, 뭐 이러한 공식이 성립을 하죠. 자, 그래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기업의 인지도를 향상하고 세일즈 활동을 강화하면서 그 결과물로 고객 확보를 꾀하는 것이 일상적인 비즈니스의 확장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클라우드플레어는요, 그 전통적인 성장 방식을 완전히 뒤집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클라우드플레어는 일단 고객궁의 형성을 1차 목표로 삼았다. 그러니까 일단 고객을 먼저 확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고객들을 유료 회원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회원에게 SSL 인증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고객을 먼저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따라서 이 전략이 계획대로 들여맞아서 현재까지 시장 석권에 발판이 되고 있다. 무료 SSL 인증 서비스와 더불어서 소자본의 웹 개발자들에게 꼭 필요한 부가 서비스 역시 굉장히 저렴한 비용에 제공하면서 클라우드플레어는 어느덧 디도스 공격에 노출된 대부분의 웹사이트에서 필수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의 점유율을 넓혀나간 굉장히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활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자, 여기입니다. 최근 횡보를 보면 하나의 솔루션으로 인터넷 관리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는 통합 네트워크 서비스를 지금 목표로 한다. 그래서 클라우드플레어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요. 2020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 시장의 규모는 720억 달러 정도가 되고요. 2024년 정도가 되면 앞으로 한 2년 정도가 남았죠. 무려 1000억 달러가 넘는 마켓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엄청나게 커다란 그 잠재 시장에 진출해 있는 기업이 클라우드플레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현재 다음 목표로 삼고 있는 분야가 굉장히 좀 무궁무진하거든요. 뭐 서버리스 컴퓨팅이라든지 사물 인터넷, 5G 모바일, 그리고 지금 현재는 B2B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이 B2C까지도 결국은 확장할 예정에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 2021년 4월에 클라우드플레어가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이 발표가 됐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굵직굵직한 커다란 대기업들을 고객으로 확보하는 모습까지도 최근에 보여주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CNBC 기사로 다시 돌아와서요. 그러면 최고의 전문가, 상위 0.1%에 속하는 최고의 전문가가 왜 클라우드플레어를 추천하고 있는지 그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그 전쟁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서양 국가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요,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쪽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아무래도 조금 걱정이 되잖아요. 앞으로 해킹 활동이 굉장히 늘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면서 많은 서양 국가의 기업들이 사이버 시큐리티, 사이버 보안 쪽에 많은 투자를 시작한다. 이렇게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이버 시큐리티 쪽이 굉장히 좀 경쟁이 많은 이런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아무래도 굉장히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디지털 월드가 확장된다면은 이 부분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진출을 하는 이런 경쟁이 굉장히 심화된 그런 지역이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아마 리프트업가 가능할 것이다. 리프트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장을 하는데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직선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로켓이 발사되는 것처럼 급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눈에 띈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웹 인프라에 도움을 주고 있는 클라우드플레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두 웹사이트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솔루션 기업인 클라우드플레어를 추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전문가의 이름은 AR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분은 코웬이라는 투자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고요. 자,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엔드 투 엔드니까 처음부터까지 다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클라우드의 바탕을 둔 이런 기업이 바로 클라우드플레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클라우드플레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분야에 디스럽을 한다. 디스럽트는 뭐냐면 파괴하는 겁니다. 파괴적 혁신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어떤 분야냐면 네트워킹, 시큐리티, 보안이죠. 그리고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장을 다 점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들 산업들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냐면 토탈 애드러스블 마켓의 규모가 100 빌리언이다. 방금 전에 미주은 책 2탄에서 제가 기술해 놓은 것처럼 총 시장의 규모가 무려 1000억 달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내용이 여기 등장을 하는 거죠. 이 1000억 달러의 규모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그냥 네트워킹뿐만 아니라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장까지 점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커다란 토탈 애드레스블 마켓에 진출해 있는 기업이 바로 클라우드플레어인데 클라우드플레어는 이 커다란 시장에서 상당 부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AR이라는 그 전문가는요, 바이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매수 의견, 그리고 이제 프라이스 타겟이 굉장히 높은데요. 250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클라우드플레어의 현재 주가를 보시면요, 126이거든요. 그래서 126에서 만약에 250까지 올라간다면 주가가 지금부터 2배 정도로 뛰는 거잖아요. 따라서 다가오는 12개월 안에 100% 정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굉장히 높은 목표 주가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러한 클라우드플레어의 목표 주가는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멀티플이 가장 높다는 거죠. 어느 종목과 비교해서 이렇게 멀티플이 높으냐면 이 사람이 커버하고 있는 많은 사이버 시큐리티 보안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멀티플을 가장 많이 쳐줬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가장 비싸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좀 위험성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은요, 점점 더 디도스를 막아주는 디도스 공격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이 디도스 공격을 완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분야가 아무래도 계속해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플레어 같은 경우는요, 그들이 만들어내는 매출의 반 정도를 라지 엔터프라이즈 커스터머, 즉 대기업들한테서 지금 받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제가 예전에 페스틸리라는 기업 그리고 클라우드플레어라는 기업을 계속 비교하면서 투자를 진행했었거든요. 처음에 저는 사실 페스틸리를 더 좋게 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페스틸리 같은 경우는 대기업 고객이 굉장히 많은 상태였고 클라우드플레어는 그렇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클라우드플레어가 자잘한 그 고객만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아니고 이제는 반 가까이 그들의 만들어내는 매출 중에서 50%가 커다란 기업에서 가져올 정도로 굉장히 대기업을 많이 확보한 상태다. 이 부분이 이제 클라우드플레어가 페스틸리를 제끼고 업계 1위로 부상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던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AWS 같은 그런 기업도 고객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그 미주은 2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는 이미 고객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커다란 기업들을 하나하나씩 고객으로 만들어낼 가능성까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 시장에 샌션이 많이 발생한다. 즉 이제 경제적 제재가 만들어지는 상황에 있어서 이 애널리스트가 어떠한 부분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클라우드플레어는요, 이 러시아 쪽에 엑스포저가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러시아 쪽에 완전히 차단돼도 별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칭찬을 해주고 있는데요. 클라우드플레어가 최근에 무료 서비스를 우크라이나 쪽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이라든지 에너지 분야 그리고 워터 쪽, 그러니까 물 시설이죠. 이런 유틸리티 쪽에 굉장히 좀 사이버 보안이 지금 취약한 상황인데 거기를 보호해주면서 돈을 받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공익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칭찬을 받을 만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주면서 이 상위 0.1%에 속하는 AR이라는 전문가가요, 클라우드플레어가 굉장히 좀 성장성이 높은 좋은 주식이라고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분은요, 성공 확률이 76%입니다. 따라서 클라우드플레어 역시 76%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연 이분의 평균 수익률 56%가 이번에도 저력을 발휘할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쓴 두 번째 책 그리고 탑 애널리스트의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서 클라우드플레어라는 기업의 스토리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마이크와 카메라를 시킹 알파로 옮겨서 수치적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훌륭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플레어의 펀더멘탈은 어떤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시죠. 자, 가장 먼저 레이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트 레이팅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퀀트 레이팅은 5점 만점에 3.26이라는 중간 점수를 받고 있는데
건데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높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F학점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 성장률은 A, 그리고 이제 수익률 같은 경우는 C-니까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거죠. 자, 모멘텀은 A+, 리비전, 즉 예상치는 지금 B+로 우상향하는 중이다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의 평가 기준을 총점을 내보니까 3.26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시킹알파에 연계되어 있는 준 전문가들, 주식 전문 블로거들의 점수를 보시면요. 3.50 바이를 받고 있는데 총 8명밖에 없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8명의 준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줬는데 그중에 반 정도는 바이를 주고 있고요. 나머지 반은 보유 의견, 지금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 애널리스트의 평가를 보면요. 지난 3개월 동안 총 23명의 애널리스트가 클라우드플레어를 평가해 줬습니다. 23명 중에 8명은 지금 강력 매수를 주장하고 있고요. 4명은 매수, 그리고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홀드, 즉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23명 중에 클라우드플레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전문가는 단 1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어닝의 추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요. B+가 나와 있는데 B+라는 좋은 점수를 받은 이유는 뭐냐면 지난 3개월 동안요. 클라우드플레어의 어닝은 총 17번이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17번 중에 14번은 상향 조정된 거고요. 3번만이 지금 어닝에 대한 전망치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따라서 82%가 넘어가는 업데이트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렀기 때문에 B+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라우드플레어 같은 경우는 디비던드가 없기 때문에 바로 밸류에이션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PE 레이시오가 논갭으로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4,100이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PE 레이시오, PEG 레이시오는 전혀 보여주지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클라우드플레어라는 종목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죠. 자, 그런데 끔찍한 숫자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요. 60배가 넘어가는 굉장한 멀티플을 갖고 있는 기업이 클라우드플레어거든요. 자, 그런데 과거 5년 동안 평균은 43배였습니다. 물론 이제 43배라는 멀티플도 사실 말이 안 되는 멀티플이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비싼 상태인데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60배라는 믿지 못할 PS 레이쇼를 보이는 기업이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주식을 바로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행인 점은 뭐냐면 PS 레이쇼를 포워드로 계산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향후 12개월 동안 클라우드플레어가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매출과 시가총액을 비교하면 43배로 뚝 떨어지죠. 따라서 매출의 성장률이 좋은 편이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밸류에이션 쪽은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F학점을 받고 있는데요. 성장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죠. 기분 좋게 시작을 하는데 일단 매출의 성장률을 보시면 지난 5년 동안은 50% 정도의 성장률을 보였던 기업이고요. 최근 들어서도 52%가 넘기 때문에 성장률의 감소는 없었다. 오히려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분은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자, 그리고 내년, 그러니까 앞으로 12개월 동안 매출의 성장이 42%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약간은 이제 보수적인 수치가 보통 발표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어닝의 전망치를 초과 발송하면서 주가의 상승을 노리는 것이 기업들의 보통 전략이거든요. 따라서 42%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 성장이 나올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매출의 성장은 과거 5년이나 지금 현재 지속적인 모습 50% 정도의 성장을 보여주는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에비타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에비타 성장률이 100%가 넘어가니까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EPS가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미래를 멀리 바라본다면 39% 정도 꾸준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이제 관건은 아직까지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언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수익률을 보시면요. 아직까지는 C-에 불과합니다.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 그로스 프로핏 마진, 총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물론 이제 사스 기업들은 대부분 다 총 수익률이 높기는 합니다. 따라서 매출에서 직접 비용, 코스트 오브 세일즈를 빼고 남은 것이 77%나 된다. 그리고 과거 5년은 76%였기 때문에 굉장히 꾸준한 총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이번에는 넷인컴 마진을 보시면 아직까지 마이너스 39%나 되고요. 에빗 마진, 영업이익률 역시 마이너스 19%나 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흑자로 전환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행스러운 점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프리 캐시 플로우 마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 매출을 가지고 과연 현금이 남아 있는가 이 부분을 보는 건데요. 다행히 현금을 태우지는 않습니다. 플러스 16%로 그래도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과거 5년의 평균은 마이너스였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잉여 현금 흐름이 흑자로 전환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간파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멘텀을 잠깐 살펴보시죠. 모멘텀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86% 상승을 했고요. 9개월 동안은 19%, 지난 6개월 동안도 11%나 급등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테크 주식, 성장주들이 많이 떨어진 것을 감안한다면 클라우드플레어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던 거고요. 지난 3개월 동안 마이너스 5% 정도로 소폭 하락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클라우드플레어의 어닝 전망치를 다시 돌아가서 볼 텐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닝 에스티메이트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밑에 이제 그 분기별로 전망치가 쭉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간으로 좀 바꿔볼 거고요. 애뉴얼로 가셔서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자, EPS의 전망치가 쭉 나오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2024년까지밖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 올해 말이 되면 EPS가 플러스로 전환할 것으로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치를 내놓고 있고요. 2023년, 2024년 계속해서 어닝의 성장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시기에 있기 때문에 성장률 같은 경우는 100%가 넘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자, 이번엔 매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말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매출은 총 931.21 밀리언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 수치가 내년이 되면 1.24 빌리언, 그리고 2024년에는 1.7 빌리언, 2025년까지 3.29 빌리언이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한 3년 동안 매출이 3배, 4배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에 성장세는 굉장히 좀 우리가 높게 살만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S 레이쇼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이 성장할 때 멀티플이 어느 정도 버텨줄 수 있는가, 감소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지금 60배에 형성되어 있는 멀티플이 30배까지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20배까지 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혹시 3개나 되는 미존의 영상을 모두 시청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도요,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컨텐츠 잘 만들어서요,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